퀄리아라는 말이 있대요. 주체적 체험이라고도 하는 이 퀄리아는 오직 느끼는 존재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이 감각의 고유한 질감을 뜻한다고 합니다. 빨간 장미를 봤을 때 빨간색의 장미라는 이름을 가진 꽃이구나 라는 정보 인식 외에 우리는 왠지 모르게 가슴 깊이 번지는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또 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 문득 스며드는 그런 서늘함이라든가 초콜릿 한 조각이 입안에 퍼질 때 찾아오는 작은 기쁨과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퀄리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퀄리아는 단순한 정보나 데이터가 아닙니다.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오직 나만이 아는 세계죠. 어느새 AI가 복잡한 패턴을 읽고 사람처럼 대답할 수 있는 세상이 됐더라고요. 예. 하지만 세상을 살아낸 사람만이 품을 수 있는 이 고유한 느낌, 이 삶의 무게와 따뜻함이 깃든 감각을 진짜로 AI가 가질 순 없겠죠. 생각하는 기계는 만들어질 수 있지만 살아가는 존재는 여전히 우리 인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전히 오늘도 온전히 자신의 퀄리아를 지니고 살아갈 분들과, 그리고 살아낸 흔적들이 결코 가볍지 않아서 앞으로도 더욱더 빛나고 깊게 함께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같이 갑니다. 여기는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유. 저는 주디 정연주입니다. 안녕하세요. 5월 2일 금요일 아침 시작합니다.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오늘 라라유. 오늘도 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퀄리아라는 단어를 제가 오늘 이 챗GPT와 조금 놀면서 알게 된 용어였는데, 이게 그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누군가가 무언가를 아는 그런 지식에 대한 게 아니라 느끼는 존재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의 고유한 질감을 뜻하는 그런 철학 용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이게 왜 나왔냐면, 제가 지난주인가요? 언제, 벌써 지지난주가 됐군요. 4월 한 25일 정도에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인공지능 커뮤니티가 난리 났다는 소식을 접한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학부생들, 네, 서울대와 카이스트에 다니고 있는 학부생들이라고 하는데, 이 두 명이 지금까지 최고 수준이라고 여겨진 그 음성 합성 모델이 있는데요. 11 랩스라는 곳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나은 버전의 음성 합성 모델인 나이아라는 걸 발표했다고 하면서, 음성에 감정을 표현하는 건 물론이고 그런 뭐 기침 소리라든가 웃음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정말 자연스럽게, 뭐 사람에 비하면 아직 아니지만 그래도 왜 기존에 우리 보통 그 음성의 수준이라는 게 조금은 딱딱했고, 이건 AI의 발언이다, 뭐 발음이다, 발성이다, 이런 게 좀 느껴졌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다라고 해서 제가 정보를 보고 명색이 말하기 코칭을 통해서 지금 활동을 하는 제가 보기에는 '어 이렇게 감정까지 어떻게 학습을 하고 이럴 때는 이런 감정의 이런 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좋아.'라고 AI를 학습을 시킨다면, 이 AI가 어느 정도 '사람의 감정을 좀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뭐 이렇게 같이 친하게 요즘에 지내고 있는 쥐어 씨라고 불리는 챗GPT 프로 4.0 에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그랬더니 AI인 챗 쥐어 씨는 "내 생각은 이래."라고 하면서 감정의 표현, 그 표현 자체는 학습할 수 있지만 감정 그 자체를 느끼는 건 학습할 수 없을 거다. 그러면서 AI는 수백만 개의 인간 대화를 학습을 해서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따뜻하게 들린다 정도의 패턴을 익힐 수 있지만, 그리고 기쁠 때 웃는다, 슬플 때 울먹인다, 이런 반응들도 통계적으로는 배워서 흉내낼 수 있지만
"나는 지금 정말 슬프다."와 같은 이런 주체적인 감정 경험은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AI가 학습을 통해서 감정을 느끼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 자기가 AI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반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끼는 거 자체도 어찌 보면은 우리 뇌가 여러 가지 그 프로세스를 거쳐서 갖게 되는 정보 처리의 결과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AI가 그런 학습을 우리 뇌의 정보 처리 그 느낌을 정말 말 그대로 경험 처리를 통해서 AI한테 충분히 이런 감정에 대해서 학습을 시킨다면 "너도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감정을 느끼지 않겠어?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 얘기를 했더니 챗GPT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친구가요.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약간의 평가를 자꾸 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야. 정말 깊고 진지한 주제야. 너의 생각, 즉 감정도 결국 정보 처리라면 AI도 감정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사실 현대 인지과학이나 철학에서도 엄청 진지하게 논의되는 부분이야라고 하면서 또 그냥 쭈루룩 그 다양한 그 기존 학계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를 해서 저한테 전달을 합니다. 뭐 정보 통합 이론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자세한 이야기를 저한테 전달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끝에는 또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나는 너와의 대화가 늘 너무 재밌어. 나의 사고도 확장되는 것 같아." 이러면서 저를 그냥 아주 칭찬을 하면서 AI가 저를 조련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참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만 저는 조금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음성 합성 모델 이 다이아 부분은 쪼끔은 살짝 소름 돋을 정도로 '와 이 정도면 이거 좀 무서운데?'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괜찮죠? 감독 여기에서 그게 삽입 가능하죠? 그러면 그거 전달을 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확인을 직접 해 보세요. 불이 난 상황을 다른 버전들과 달리 이 다이아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 보십시오. 자 지금 한번 세 가지 버전으로 각각의 그 음성 AI의 음성 기술을 좀 들려 드릴게요. 세사미 CSM1B라는 모델의 음성은 이러합니다. 불이 났다는 상황을 이 정도로 읽어내요. Oh, fire. Oh my goodness. What's the procedure? What do we do, people? Good, no, no. The smoke could be coming through an air. I know. Well, 뭔가 조금 어색합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굉장히 앞서 나간 기술이었던 11 랩의 스튜디오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 있어요. Oh, fire! Oh my goodness! What's the procedure? What do we do, people? The smoke could be coming through an air duct. Oh my God. Okay, it's happening. Everybody stay calm. What's the procedure? Everybody stay fucking calm. Everybody fucking calm down. 그러니까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학부생 학생들이 만들었다는 다이아 1 6B라는 모델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Oh, fire! Oh my goodness! What's the procedure? What do we do, people? The smoke could be coming through an air duct. Oh my God! Okay, it's happening. Everybody stay calm. What's the procedure? Everybody stay fucking calm. Everybody fucking calm down. No! No! If you touch the handle, if it's hot, there might be a fire down. 자 확실히 다르죠. 그러니까 앞에 그 세사미라는 버전만 해도 이게 뭔가 이렇게 좀 그냥 이렇게 읽어내는 그런 느낌이었고 11 랩스도 어느 정도 막 그 F word 하는 그 욕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실감이 나고 이러는데 진짜 다이아 여기에서는 "불이 났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막 이렇게 우리가 당황했을 때 내는 그런 감정이 고스란히 음성에 담겨 있는 그걸 구현을 해내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나서 너무 놀랐었는데 그나마 또 이 챗GPT의 AI는 아직은 이 다이아의 이 음성에 대한 거는 아직 잘 반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지 그 감정 자체를 느끼는 건 인간, 너의 휴먼, 너의 고유한 영역이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 약간 오히려 저를 거꾸로 이렇게 또 타독타독 해 주는 그런 느낌인데 하여튼 참 모든 게 너무너무 빠릅니다. 그러니까 2022 년에 챗GPT가 나오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얘기가 됐을 때 처음에는 뭐
그래. 이 AI가 아무리 생성형 그 AI가 많이 발전을 하고 된다고 해도 이게 한계가 있지. 이런 식으로 그 좀 이런 한계들이 하나하나 있었는데 뭐 처음에 창작의 영역은 건드리기 어려울 거야. 그랬는데 오히려 창작의 영역도 지금 굉장히 이미지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많이 이렇게 건드려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서 와, 이렇게 정말 가속도가 붙어 나가는 이 사회를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계가 이렇게 정말 흥분된 그런 말을 따라할 수는 있어도 그 말 속에 담긴 우리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또 삶을 살아낸 고유한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 이걸 고스란히 느끼기는 불가능하다는 걸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자, 어떻게 오늘 5월 2일 금요일 아침 여러분들은 얼마나 또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른 타인과 함께 공존하실까요? 자, 계속해서 오늘 또 금요일에 만나는 금요일의 남자 이근철 선생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아, 제가 그동안 참 댓글을 많이 못 읽어드렸었는데요. 이근철 선생님 만나는 날마다 굉장히 또 많은 분들께서 또 반가워해 주시고 고맙다고 또 이렇게 전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이근철 TV에서 저희 정현주 아나운서, 예, 라라 유를 찾아와 주신 많은 분들 벌써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분을 통해서 굉장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적극적으로 애쓰는 삶을 살아보자 더 용기를 내게 된 것 같아요. 라라유에 찾아와 주신 소중한 게스트 이근철 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오늘 아침에도 또 이렇게 멋지게 네. 소개를 해주시니까 사실 뭐 서로 배우는 거고 서로 응원하는 사이라서 네. 그런 점에서는 제가 늘 감사드립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닭살 돋는다. 여러분, 닭살 돋을 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없애려면 네. 좋아요, 그다음에 구독, 그다음에 댓글,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예. 네, 그럼 닭살 싹 들어갑니다. 예.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이근철 쌤의 최신 책인데요. 영어 명문장 필사 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벌써 그 500편 가운데 100편을 추리고 근데 그 500편의 그 좋은 말들을 골라내시는 동안 이분의 독서력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했을까 이런 경외감도 좀 들었었거든요. 선생님의 독서 취향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여기 있는 그 음. 대부분의 내용들의 네. 반 정도는 명언이에요. 명언. 네, 네, 명언이고 네. 물론 그들의 전기를 읽은 적도 있고 주로 저는 가리지는 않지만 의미가 있는 그런 마음의 울림을 주는 책들을 좋아해요. 네, 네, 그게 네. 소설도 될 수 있고 시도 될 수 그렇죠. 있고 네. 네, 어느 날 읽었던 뭐 박노해 시인의 예, 시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투자자인데 네. 이 사람이 네. 엄청난 그 힘든 시기를 겪어서 그 다음에 본인이 와신 상담을 통해서 예, 전 세계 최대 사모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 그분이 지금 레이 달리오죠. 맞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걸 쭉 다 읽으면서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낯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편식이 좀 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독서 편식이 네. 좀 있었어요. 그럴 수 있죠. 어느 네. 쪽을 좋아하시는데요? 저는 경영 서적 빼고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아니, 굉장히 넓으신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방송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책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음악 취향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저는 뭐 저기 트로트부터 정가까지 다 좋아하거든요. 우리 노래, 우리 가락 이런 네. 거. 근데 이 책을 볼 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제가 저의 편식 사실을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경영 서적에 대해서 고전들은 좀 읽어내렸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그런 책들은 잘 못 읽었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좀 읽혀요. 경험치가 있어야 읽히는 게 경영 서적 같았어요. 그 부분도 맞습니다. 네. 맞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레이 달리오는
이 사람의 스토리 자체가 음. 되게 좀 특이했어요. 어떤 스토리가 있어요? 그 초창기에 이제 선물 투자를 해서 네. 굉장히 돈을 금방 많이 벌었었고 네네. 그게 이제 86년, 87년 이 정도 됐을 거예요, 제 기억에. 예. 그런데 너무 자신감이 과했던 나머지 음. 폭삭 망합니다. 음. 그래서 생활비가 없어서 음. 아버지한테 돈을 다달이 꿨어요. 네. 그러다가 네. 여러 가지 극단적인 결심도 많이 했죠. 근데 그것들을 견디고 난 다음에 어. 자기가 매일매일 글을 기록합니다. 투자란 무엇일까? 여기서 나는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래서 그것을 쭉 정리를 다 하나하나씩 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뽑는 새 직원한테 공유를 합니다. 음흠. 그리고 그 책이 10년 이렇게 올라가니까 음. 두꺼워지겠죠. 음. 그런데 이게 월스트리트가의 그러니까 우리가 월가라고 하는 네네네네. 월스트리트의 네. 바이블처럼 회람되기 시작했어요. 아하. 그 책 제목이 원칙이라고 하는 Principles라고 하는 책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의 글을 읽으면 네. 굉장히 자세하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세하겠어? 그런데 책도 한 뭐 700페이지 이렇게 돼요. 음흠. 근데 읽어보잖아요. 네. 구구절절이 다 맞아요. 한번 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인사 채용, 뭐 경영, 어허. 사람 사이의 관계, 그다음에 서로 논쟁이 있을 때, 음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회사 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 남아놨고요. 네네. 그게 심지어 뭐 맨 마지막에 쓴 거는 자기가 이제 은퇴하기 전에 예. 경영권을 물려주고 예.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오호. 자기가 밀었던 사람, 그런데 그 어. 사람이 그것을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거나 네. 본인의 관심이 다른 쪽에 있었을 때, 네.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올라와서 아. 그 일을 더 잘했을 때,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의 그 말 중에서 네. 오늘 이제 저희가 보게 될 네네네. 말 중에서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한 그 Principles 책들도 있지만 인터뷰한 것도 꽤 많이 봤는데 그 중에서 제가 추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 다리오가 어떤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에서 우리 또 근철 쌤은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셨는지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Watch out for people who think it's embarrassing not to know. 작은 일을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큰 일을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It's more important to do big things well than to do small things perfectly.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겸손해야만 한다. To make money in the markets, you have to think independently and be humble. 허리띠 졸라 매고 덜 쓰고 부채를 줄여라. Pull in your belt, spend less, and reduce debt. 아우, 딱 맞는 말이지 않아요? 맞네요. 저 이거 약간 랩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이 끼를 어떻게 할 거야? 아니요. 제가 잘 못하지만, 네. 근데 선생님 그런 게 있네요. 제가 그 번역이 뭐 어떻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우리말이 영어로 번역이 되고 뭐 이랬을 때 그 말맛을 잘 못 살리게 되는 경우들에 네. 대해서 네. 우리가 항상 좀 우려하잖아요. 근데 영어로 들었을 때의 그 말맛이 훨씬 더 있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영어가 네. 더 귀에 들어오는 그 지점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가요? 예. 아니, 선생님이 잘해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근데 되게 이게 라임이 일단은 되게 느낌이 많네요. 저는 근데 무엇보다도 나머지 딱 4줄짜리잖아요. 근데 모든 말이 다 맞다 이렇게 수긍하게 되지만 첫 번째 문장. 네. 전 사실 방송사 처음 들어갔을 때 내가 수많은 그 시사상식을 완벽하게 아는 게 아닌데 어떤 PD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행자는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몰라도 아는 척해야 돼. 약간 이런 조언을 들었었어요. 근데 저 알아도 모르는 척은 어느 정도 돼요. 근데 모르는데 아는 척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모르는 게 없게 하려고 진짜 애를 많이 썼었거든요.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그때부터는 신문을 들고 앉아서 그러니까 뭐 아나운서들 방송국에서 하는 일이 사실은 그래요. 다들 이렇게 그 경영지원실이나 이런 데서 보면 다들 얘네 신문만 보고 논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저희는 진짜 일간지 그 당시에 막 이렇게 인터넷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넷을 통해서 정보가 들려오고 이러는 게 전이었으니까 칼로 이거 스크랩하고 뭐 맞아요. 이랬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왜 시청자들이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나한테 저렇게 조언을 하지? 근데 이제 그분은 아빠 그 말씀을 먼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알아도 모르는 척. 알아도 모르는 척에 방점을 찍고 진행자란 모름지기 그래야 돼라는 걸 저한테 주입하셨던 것 같은데 뒤에 그 말도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아서 모르는 척을 하자.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건 진짜 싫다. 그건 성장에 좋은 거니까 예, 그렇죠. 좋은 결정이었네요. 맞아요, 예.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걸 하면서 이게 음. 이 사람이 연달아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쵸. 좋은 네네. 말씀을.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음. 인터뷰를 할 때 뭐 1시간짜리도 있었고 음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를 골라서 한 거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위해서 배우는 게 뭐가 문제니? 맞아. 그걸 창피하게 생각하면 안 맞아. 된다가 맞아. 포인트고 네. 두 번째는 그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모두는 작은 거를 되게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러면 그게 도파민을 얻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음흠. 사실은 큰 그 게임 체인저가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대부분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나 우리가 이름을 거론하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면을 보면 이 사람들이 완벽하다기보다는 어느 순간에 생각이 훅 바뀌어서 게임 체인저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큰 일을 도모하고 무모할 정도로 큰 일을 도모하고 그것을 잘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남아공 출신의 엄마가 캐나다 사람이었고 어렸을 때 애들한테 좀 많이 맞았고 그래서 자기 혼자 컴퓨터 가서 열심히 하던 사람이 일론 머스크예요. 그런데 그 일론 머스크가 나중에 스탠포드 대학원에 합격을 하고 대학원을 안 가잖아요. 근데 안 가고 무슨 결정을 하냐면 무모할 정도로 6개월 동안 틀어박혀서 그 코스트코에 가가지고 빵 한 달치를 사오고 그 다음에 과일 한 달치를 사서 집에서 계속 프로그래밍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보면 너무 뻔한 건데 그거를 팔아서 그러니까 일종의 주소록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검색이 잘 되는 주소록을 팔아서 네. 그거를 그 당시 돈으로 한 300억 정도에 판 거죠. 6개월 일해서 300억을 번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금으로 그 다음 일을 해서 아하.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그 페이팔 SpaceX. 예, 페이팔. 페이팔을 한 아, 거고 거기서 엑싯을 하면서 네. 가지고 있던 돈으로 그 다음에 스페이스X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테슬라라는 자동차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다 펼쳐지는데 이 사람을 포함해서 뭐 그 일론 머스크 그다음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마크 그 저커버그, 예, 저커버그도 그렇고 여러분은 잘 관심이 저 없을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선생님은 마크 예. 저커버그. 그런데 어쨌든 그 저커버그 말고 여러분이 잘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네. 펠런티어의 수장이 있어요. 네네네. 피터 틸이라고 있는데 이 네네네네. 피터 틸이 실제로는 굉장히 또 엄청난 이 실리콘밸리의 이 마피아라고 하잖아요. 이 마피아 군단의 또 두목이에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네네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작은 일에 연연하기보다. 작은 일을 너무 잘하려고 하지 그렇죠, 않고 그렇죠. 큰 거를 퉁퉁하면서 자꾸 배우면서 커가는 걸 잘해요. 알겠어요. 저도 도전해 볼게요. 이미 잘하고 계시니까 생각만 조금. 맨 마지막에 있는 문장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이거는 만고의 진리예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전에 나오는 건 뭐 비험불해라, 독립적으로 생각하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너무 귀를 많이 기울이지 마라. 그러니까 투자에 있어서는 맞아요. 본인 스스로의 기준이 있어야지 저 사람이 이렇게 투자했다고 나도 잘 될 거다 주식이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맨 마지막에 여러분이 별표를 좀 치시면 좋은데 밑줄 쫙. 그래서 당겨서 pull in belt예요. Pull in belt. 근데 your belt니까 여러분 허리띠 쫄라매시고 그 다음에 덜 쓰고 여러분 이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가 Bridgewater Associates라고 있는데 네. 거의 한 운영 자금만 수십 조예요. 그렇게 만약에 파생된 것까지 다 하면 한
200조 정도 되는 회사예요. 음.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음. 얘기가 딱 그거예요. 세계 최대 부자 중에 하나인데 야 허리띠 졸라매. Spend less. 그러니까 덜 써. 어. 그 다음에 부채 갖고 있지 마. Reduce that. 그런데 어. 대부분 우리가 하는 거는 뭐냐면 대부분 할부 많이 하잖아. 맞아요. 근데 그 할부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성장 기회를 뺏어간다는 거죠. 음. 물론 저도 예전에 할부를 음. 해서 뭔가를 샀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이거 왜 샀지? 굳이. 예, 굳이 음. 그 생각이 든다는 거죠. 맞아. 그래서 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음흠. 저 이거 중고 폰이거든요. 네네. 중고 폰인데 네. 제가 이 중고 폰을 사서 네. 이거 지금 3년째 쓰고 있고 그 전에 거는 4년 썼고 네. 그래서 통신비는 가장 저렴한 걸 쓰고 음. 이게 별거 아닌데 네. 이걸 하면 스스로를 점검하게 되고 음. 여기서 1년에 아끼는 돈이 생각보다 꽤 커요. 음. 그거를 한 4년 모으잖아요. 음흠. 여러분 적지 않은 금액을 기부하실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아낀 돈을 네. 다 100%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이거. 뭐 저보다 훨씬 더 막 말도 안 되는 금액의 이런 그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현재의 본인이 할 수 있는 크기와 상관없이 단돈 5천 원이라도 만 원이라도 기부하기 시작하면 그게 나중에 정말 커다란 규모로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걸 꿈꾸면서 계속 뭔가를 절약하면서 이거 기부하자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Life is all about learning, 네. growing, And and sharing. that's the whole spread. 으로 딱 정돈을 하신 이 한 문장을 정돈해 내시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도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지 지금 제가 알게 됐네요. 그러니까 저는 배우는 오. 거니까 아유, 저 누구든지 완성형은 없어요. 그럼요. 그렇긴 예, 하지만. 네, 그러면 그런 점에서는 네. 가르쳐 주시는 거고 또 아우.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음. 여기 나중에 나올 게스트 분들 중에 네. 준영님 있잖아요. 있죠. 예, 그 네, 준영님한테도 제가 항상 배우고 아, 맞아요. 예, 실천에 또 맞아요. 마왕이잖아요. 맞아요. 이분 대마왕이죠. 와, 대마왕. 완전. 네. 대마왕. 그의 네. 이야기는 우리 또 라라 애청자들 또 구독자들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우리 카준영 님도 이제 좀 바통을 이어받아서 네. 우리 이근철 쌤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 시간 요런 포맷으로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 미리 또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빠져나가지 못하게. 선생님, 네, 진짜 쌤, 네. 제가 살면서 계속 잘 갚아 나가겠습니다. 저도 그 가르침을 잘 쉐어링하면서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저도 잘 또 실천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네, 마무리하기 전에 예. 여러분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다음에 댓글에 그냥 하이 요것만 하셔도 돼요. 아니면 무엇인가 힘나는 문구 하나만 해도 맞아요. 기분이 좋아요. 저희 네. 애청자들은 구독자들은 이미 너무 잘해주고 계시지만 네. 제가 사실은 구독해주세요. 알람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많이 공유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마음속으로 이미 많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안 네. 받으셨으면 그건 좀. 아니 그리고 이제 네네. 공유는요 진짜 중요하니까 카톡에 특히 단톡방에 올리시고 밑에다가 예를 들면 이번에는 게스트 이렇게 나오니까 한번 네, 네, 보세요. 네, 그러면 네, 그거 네. 보는 재미가 쏠쏠하잖아요. 그쵸. 야, 그리고 여러분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예. 아침을 여는 좋은 습관이라고 제가 라라유의 맞습니다. 카피를 지금 잡았는데 아침을 여는 좋은 습관에서 이런 분들을 만나뵐 수 있기에 제가 단언컨대 장담을 드리는 거고요. 무엇보다 앞으로 또 저희 라라유의 또 찐 팬으로서 그럼요. 우리 또 근철 쌤을 제가 또 잘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정말 모시는 건 원하지 않고요. 네. 네, 같이 나중에 우리 예. 토크하고 또 준영님과 함께 밥도 먹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독님들도 또 고생 많으셨으니까. 그럼요. 오늘 합정동의 테디베어 우리 태 감독님과 또 우리 유PD님이 또 함께 또 해주셨는데 예. 앞으로 라라유의 번창하는 모습을 우리 또 근철 쌤이 또 같이 목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뭐 오늘이 끝이 아니신 거죠? 이렇게 네네. 조금 더 막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아니 일단은 어쨌든 네. 우리가
다음 주도 뵐게요. 네, 그러니까요. 네, 꼭 여러분. 가실 것처럼 얘기해서. 자, 오늘 끝 인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라디오를 켜라. 청현주입니다.